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다루비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다루비신의 상품명,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다비신, 이다루, 자베도스, 또 자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똑같은 이다루비신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약의 국내에 허가 적응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L의 적응증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인 및 소아의 재발성에서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 ALL에서 2차 치료로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이 약을 맞고 나서는 하루 이틀 정도는 소변이 붉게 보일 수 있는데요. 약이 몸 안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밖으로 배출되는 눈물이나 땀, 소변 등이 하루 이틀은 붉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아니고 그냥 약이 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자분들 따라서는 붉은색이기도 하고요. 주황색이기도 하고 진한 노란색을 띠기도 합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일단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L에서 7+3 관해 유도 항암을 할 때는 시타라빈과 병용해서 이다루비신을 3일간 하루에 한 번 12mg/m제곱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 ALL에서 플래그 아이다라고 하는 항암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타라빈, 플루다라빈과 병용해서 이다루비신을 3일간 하루에 한 번 10mg/m제곱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법 용량은 그냥 다양하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이다루비신의 박스형 경고문으로 첫 번째는 정맥 주사가 있습니다. 이 약은 오로지 정맥 주사로만 투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엉덩이라던가 팔 위쪽에 맞는 근육 주사 혹은 복부라던가 허벅지에 맞는 피하 주사는 불가능하고요. 오로지 정맥으로만 투여해야 하는 항암제입니다. 또 이 약은 혈관에 유출 시 심각한 국소 조직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주사를 잘 놔주셔도 약물 자체가 혈관 밖으로 잘 빠져나오는 항암제입니다. 이 혈관의 유출이 나타났을 때 이제 심각한 경우에 조직 괴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주사 맞을 때, 주사 맞은 이후에 좀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장 독성이 있습니다. 이 약은 안트라사이클린계 항암제에 속하는데요. 이 안트라사이클린계 항암제는 우렬성 심부전을 포함한 심장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스형 경고문에 따르면 이전에 안트라사이클린계 항암제를 투여받은 적이 있거나 기존에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더 흔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나이가 많은 환자, 70세 이상이라거나 심장을 포함한 종격동 쪽에 방사선 하는 환자군에서 더 흔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헌을 참고해보면 안트라사이클린계 항암제를 600mg/m제곱 이상으로 맞게 되면 우렬성 심부전의 확률이 8.7%나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골수 억제가 있습니다. 항암의 가장 기본적인 이상 반응이죠. 특히나 이 이다루비신은 치료 용량, 우리가 과용량이 아닌 치료 용량에서도 심각한 골수 억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의료기관과 담당에 관한 사항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단 및 처치 시설이 갖추어진 기관에서 항암학 유법의 경험이 있는 의사의 감독하에 투여해야 되고 심각한 출혈이나 감염과 같이 약물과 관련한 이상 반응에 신속하고 완전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다루비신은 간 또는 신장이 환자에서 용량 감량이 추천되는 항암제입니다. 여섯 번째로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식약처에는 빈도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미국 식약처 FDA 인서트지를 참고해서 5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빈도가 높았던 건 이제 감염입니다. 감염 95%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메스꺼움 구토입니다. 이 메스껍고 구토가 나는 거는 사실 항암제 중에 순번을 매겨보면 중간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토 예방약 맞을 거고요. 메스껍고 구토가 나는 시기는 환자분마다 많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빠른 분들은 항암을 맞자마자 나오기도 하고요. 오래 가는 분들은 항암 끝나고 일주일 혹은 열흘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탈모가 이제 77%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항암에 의한 탈모는 두피 탈모가 가장 흔합니다. 그 외에도 눈썹, 속눈썹, 수염이라던가 채모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을 고용량으로 맞는다거나 여러 번 했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도 꽤 확률이 높다.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복부 경련이나 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에 3-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다루비신은 변비보다는 설사가 좀 더 확률이 있구나 라고 아셨으면 하고요. 또 다섯 번째로 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의 출혈인지 기재가 돼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출혈도 63%로 기재가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점막염도 50%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점막이라고 한다면 입안의 점막에서 염증이 나는 구내염도 있지만 위장관 점막에서 염증이 나서 발생하는 설사라던가 복통, 속쓰림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혈관의 유출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이제 주사 맞을 때 혹은 주사 맞은 이후에 주사 부위가 따끔따끔 한다거나 붓는다거나 가렵다거나 불편감이 있다 하시면 참지 마시고 선생님께 얘기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심장 독성이 있었습니다. 이 안스라사이클린계 항암제를 맞을 경우 우렬성 심부전을 포함한 심장 독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스라사이클린계에 의한 심장 독성은 앞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심장의 펌프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타나는 시기는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수개월 혹은 수년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다루비신 맞기 전에 이 안스라사이클린계를 맞기 전에 처음에 심장 기능 검사를 반드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중간중간에 필요하다면 또 심장 기능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맞았는지 그 누적 용량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누적 용량에 따라서 안스라사이클린계의 투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검사도 하고 선생님들이 따로 계산도 하시지만 환자분들도 우렬성 심부전과 관련한 증상이라고 한다면 심장 펌프 능력이 떨어지니까 신체 각 기관으로 혈액과 산소를 잘 보내지 못해요. 그렇게 돼서 숨이 차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지나치게 숨이 찬다거나 붓는다거나 특히나 이제 다리나 발목 같은 데가 붓는다거나 또 피로감이 심하다. 또 소화가 안 된다. 새벽에 자꾸 소변을 본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꼭 선생님께 상의하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치료 중뿐만이 아니라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도 증상 있으시면 꼭 의료진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골수 억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수 억제라고 한다면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하고 관련했는데요. 병원 올 때마다 우리 주기적으로 혈구수 모니터링 합니다. 그리고 감염하고 빈도가 굉장히 높았던 감염하고 관련해서도 우리 위생관리, 면역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마스크 잘 쓰시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사람 많은 곳, 뭐 대중목욕탕이라던가 백화점 이런 데는 꼭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출혈도 이제 확률이 높았었죠. 63%. 혈소판 관련해서도 항상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날카롭고 뾰족한 것도 꼭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다칠 만한 행위나 운동 같은 것도 너무 과한 행동 같은 것도 꼭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기 면도기, 그냥 일반 면도기보다 전기 면도기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부드러운 칫솔 쓰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혈이라고 한다면, 출혈의 증상이라고 한다면 입안이나 혹은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안 멎는다, 지혈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증상 말고도 멍이 자주 든다거나 퍼진다, 뭐 붉은 점 같은 것들이 생긴다 하면 안에서 피가 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증상이긴 하지만 꼭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 검은 대변을 보면서 소변도 붉다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 빨리 얘기를 주셔야 되는 출혈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수억제, 적혈구 관련해서는 항상 이제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 약 간 또는 신장이 환자에서 용량 감량이 추천이 됐는데요. 병원 올 때마다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다 시행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확률이 높았던 이상 반응이었는데요. 메스꺼움 구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스꺼움 구토는 항암주 중에 중간 이상이라고 했어요. 항상 구토 예방약이 처방이 납니다. 그래서 알약으로 나기도 하고요. 주사약으로 나기도 합니다. 잘 투여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메스꺼울 때 드세요 하는 상비약 받으셨다면 증상 있을 때 참지 말고 약 복용하면서 잘 넘어가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탈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모는 예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예방약도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쿨링캡이라고 해서 두피를 차갑게 하면은 머리로 가는 혈류도 줄고 항암제도 줄게 돼서 머리가 덜 빠진다 하는 개념의 차가운 모자가 허가가 돼 있는데요. 아직 국내에 허가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탈모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탈모는 빠르면 항암 투여 1, 2주차부터 시작이 되고요. 늦어도 수개월 이내에 시작이 됩니다. 항암 끝나고 1에서 6개월이 지나서 회복되기 시작하고 다시 날 때는 이전과 색감과 질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직모였는데 곱슬이 되기도 하고요.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검은 머리만 나던 사람인데 흰머리도 나고요. 밝은색 머리도 나고요. 그 반대가 되기도 하는데 머리카락은 치료가 끝나면 대부분 잘 돌아옵니다. 일곱 번째로는 설사가 있었습니다. 빈도가 높았었죠. 설사라고 한다면 하루에 3, 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 설사할 때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일반적인 멘트가 있는데요. 모두 국가암정보센터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물 충분히 드셔주시고요. 식사는 조금씩 자주, 맵고 기름진 건 피해 주셔야 되고 차가운 온도의 음식보단 실온 온도 음식 섭취 부탁드리고요. 설사 있을 때 참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상비약 주셨다면 치료약 잘 복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점막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염증인 구내염, 또 위장관의 염증으로 복통, 설사, 속쓰림 등등. 그래서 관련해서는 일단 칫솔모 부드러운 칫솔 꼭 써주시고요. 입을 자주 헹궈서 수분감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물은 제가 가급적이면 천천히 자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너무 벌컥벌컥 마시다 보면 물에도 사례가 걸릴 수 있어요. 물도 항상 천천히 드셔주시고요.
한 번에 막 많이 마실 필요는 없되 조금씩 자주 드셔주시는 게 구내염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자주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가글을 사용하게 된다면 알코올 성분이 없는 가글을 추천을 드립니다. 알코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알코올이 휘발하면서 건조감이 심해지고요. 또 자극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알콜 가글로 써주시고, 혹시나 이제 예방이나 혹은 치료 목적에서 탄툼이나 중조각을 처방해 주셨다면 병원 안내대로 잘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지만 항암할 때는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예방약 잘 처방을 해주실 거고 나는 그에 맞춰서 잘 투여하고 또 증상 있을 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자 항상 강조드리고 싶습니다.